네, 하나 더 짚어보면은 저희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만년필로 직접 쓴 6필 원고가 있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 6필 원고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조금 전에 짚지 않았던 내용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라는 좀 억울하다 이런 의식이 깔린 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제가 뭐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음모론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는데 음모론으로는 일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잘했다 생각한다 이런 자신의 관점을 현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취재가 또 되고 있고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즉각 철수하라라고 얘기를 했다. 또 그리고 사상자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하라고 했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박명영 대변인, 그동안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좀 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에 응하게 됐을 때 당분간은 유권자들, 지지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점에서 최대한 어떤 자신의 이 진심과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쭉 눌러 담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부정선거를 사실상 처음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보다는 부실선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국민들이 표출하는 이 날것의 문제의식을 제도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치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공해서 정제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책임 있는 또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전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의를 한날 한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선거제의 또 기본에 위배되는 또 측면이 있고 이를테면 또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와 또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또 소쿠리 선거 같은 또 부실 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단순히 이제 터부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 사전선거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선관위 어떤 이런 그 보안 점검까지도 무시하고 감사도 받지 않는 이 선관위의 또 무소불위의 이런 또 권력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저 편지에서도 부정선거를 얘기하셨다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주변에 대통령께서 저런 생각을 하실 때까지 어떻게 내버려 두었는가 저는 그 옆에 참모들이 상당히 원망스럽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 계엄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평화로웠다. 사실 이 말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온 국민이 군인들이 그것도 북파공작원, 특전사, 군인들 중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 어쨌든 이 계엄에 동원이 됐고 또 질서 유지한다고 했는데 야구 방망이, 도끼, 케이블타이 이거 질서 유지와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대통령께서는 좀 본인이 어떤 지난날에 비상계엄을 실시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이라도 좀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공수처의 대통령 조사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